자, 오늘은 지층의 나이를 배워보자. 지사학 법칙, 지층의 선후관계를 결정하고 지구 역사를 추론하는데 지사학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 일반적으로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현재 지층이 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지각 변동을 받았다고 판단한다. 자, 해수면과 나란하게 지층이 수평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항상. 그런데 얘가 기울어져 있으면 지각 변동을 받은 것이다.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은 위쪽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그래서 아래쪽에 먼저 퇴적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퇴적된다는 뜻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변형되거나 역전되지 않았다면, 뒤집히지 않았다면 아래쪽 지층일수록 먼저 생성된 지층이다. 지층의 변형이나 역전은 퇴적 구조나 화석으로 판단한다. 다음 관입의 법칙,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자, 선생님이 있는데, 자, 누가 칼로 이렇게 찔렀어. 그러면 뱃살이 먼저 있었으니까 들어왔겠지, 그지? 그러니까 관입했으면 어떤 지층에 무언가 관입이 이렇게 들어왔대. 그러면 얘가 먼저 생성된 거고 얘가 나중에 생성됐다. 이 뜻이 관입의 법칙이야. 동일 과정의 원리는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지사학에서는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결정합니다. 자, 관입법칙 봅시다. 마그마가 관입하면 열 때문에 관입당한 암석은 변성작용을 받으므로 변성된 암석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B가 관입됐는데 얘도 변성됐고 얘도 변성됐고 얘도 변성됐으니까 A하고 C가 먼저 있었는데 B가 들어온 거야. 자, 여길 보니까 여기 변성 안 됐지, 그치? 관입됐는데 변성이 안 됐다는 뜻은 A가 먼저 있었는데 그 다음 B가 들어오고, 자, 부정합이 나타났으니까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이 다시 일어난 거야. 관입이 일어났을 때 마그마가 기존의 암석을 뚫고 관입하면 화성암 주변에 모두 변선작을 받고 기존 암석 일부가 화성암 속에 포함될 수도 있어. 그러면 포획암은 먼저 있었던 암석이다. 관입보다. 분출이 일어났을 때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후 새로운 지층이 퇴적됐다면 분출한 화산암 위쪽으로 변성되지 않고 침식 흔적이나 기저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분출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쌓였어, 마그마가. 자, 그 다음에 퇴적이 일어나면 이 퇴적된 지층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 변성이 없어. 자, 그러면 1번 지층이 있었고 얘가 관입되고 분출해서 쌓이고 두 번째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얘가 퇴적됐다는 뜻이야. 부정합의 법칙, 부정하면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시간 간격이 크다. 이를 경계로 상하 지층을 이루는 구성 암석의 종류와 상태, 지질 구조,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지층의 역전을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원래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런데 부정한 면 아래에 기저여감이 나타나면 이 지층은 뒤집힌 거야.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다. 동물군천이의 법칙, 퇴적시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자, 부정하면 바로 위에 기저여감이 있어야 되고 두 지층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단절이 있다. 시간이 단절돼 있다. 다음 고생대 삼엽충 화석이고요. 완종류가 있네요. 고생대. 그 다음에 방추충 고생대요. 방추충. 그 다음 암모나이트 화석. 자,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네요. 이건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더 오래된 지층이다. 상대 연령, 지층의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사건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쌤하고 너하고 있어. 자, 누가 더 나이 많으냐? 선생님이 더 많다. 이건 상대 연령이야. 선생님 몇 살, 너 몇 살? 이건 절대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연령은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상대 연령은 그냥 선후관계만 파악하는 거야. 지층의 상대 연령 판단, 지사계 법칙 이용, 한 지역에서
상대적인 지층의 생성수를 결정한다. 지층의 생성수 결정. 관입의 법칙 적용.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됐다. 얘가 있었고 얘가 관입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관입한 거야. 부정합의 법칙 이용. 부정합이 나타나면 부정하면 아래 지층이 위 지층보다 오래되었고 기저감이 있는 쪽이 위층이다. 그러니까 여기 부정합이 나타나고 기저감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나중에 쌓인 거야. C가. 그러면 얘 3번. 그 다음에 4번이 쌓였네요. 다음 다시 부정합이 나타났네요. 기저감이 위에 있는 거 보니까 뒤집힌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가 쌓였네요. 지층 누중의 법칙 적용.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층이 위층보다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C가 아래에 있으니까 C가 B보다 오래된 것이다. 결론. 지층과 암석의 상대적인 생성수는 2. 화성암 D 관입, 부정합, 지층 C 퇴적, 지층 B 퇴적, 부정합, 지층 A 퇴적이다. 다시 보자. 이 지층이 있었고 D가 관입했다. D 관입. 다음에 부정합이 생겼네요. 그러면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이 됐네요. 다음 자 C 지층이 퇴적되고 이제 B가 퇴적되네요. 그 다음 다시 부정합이니까 융기, 침식, 침강, 그 다음에 퇴적 된 다음에 A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층은요 최소한 융기가 2번 일어났고요. 만일 여기에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럼 육지로 다시 드러난 거니까 융기가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총 3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안 나타나면 융기 최소한 2번. 그러니까 부정합 하나당 융기가 한 번씩 있다. 지층 대비.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지층을 비교해요. 상대적인 선호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암상에 의한 대비.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열세층. 이게 중요하네요. 을 이용해서 대비한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 대비 이용됩니다. 열세층, 다른 말로 건층이라고 하는데 건층, 열세 건자, 층층사 서로 떨어져 있는 암석의 생성 시기를 비교할 때 단서가 되는 지층이다. 암상은 암석이 생성되는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암석의 성분, 조직, 색깔 등 일반적인 특징. 자, 열세층, 건층,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층이야. 응이한층, 석탄층은 무조건 열세층이다. 열세층의 조건.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퇴적되었으면서 넓은 분포, 그러니까 시기는 짧아야 되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된다. 화석이한 대비 진화 속도가 빠르거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번성해요. 퇴적 시기를 지시해주는 표준 화석을 이용하여 대비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대비 이용돼요. 고생대 표준 화석은 삼엽층, 갑주어, 방추층, 필석 등이 있네요. 그래서 삼필갑방 이렇게 외웁니다. 삼필갑방. 중생대는 공룡 아모네이트, 신생대 표준 화석은 메머드 화폐석. 얘는 시대적 표준이 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뭘 나타내준다고요? 생성시대. 자, 봅시다. 건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응이암층 있네요. 응이암층. 이거 건층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석탄층, 건층 또 있네요.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자, 중생대 화석 발견됐네요. 암모나이트, 중생대. 자, 고생대 화석입니다. 방추층이에요. 고생대 화석 발견됐네요. 이 지층은 고생대예요. 그러면 이 아래 지층은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치? 그럼 얘하고 얘 매치되고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러면 여기서 사라진 거야. 요 지층이. 다음, 삼엽층 발견됐네요. 고생대 지층입니다. 의안층과 석탄층은 열세층 기억해 놓고요. 가나다에서 각 열세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됐다고 볼 수 있다. 아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삼엽층이나 방추층 화석이 발견된 지층보다 더 나중에 생성됐다. 왜냐하면 얘는 중생대예요. 삼엽층은 고생대, 방추층 고생대. 지층의 상대 연령 A, 기억, 스몰 같은 시대고요. 그 다음에 B하고 니은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C, 디귿, B 같은 지층, 같은 시대 만들어진 지층. E, 미음, D 같은 시대,
열쇠층 같은 시대. 이렇게 되네요. 절대연령. 자, 선생님하고 너가 있는데 너는 몇 살, 너는 몇 살. 이렇게 구체적인 나이를 찾아보는 게 절대연령이야. 절대연령,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방사성 원소의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합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그냥 자기 붕괴되는 건 똑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원소가 있으면 양성자수와 그 다음에 질량수가 있는데 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게 질량수예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적절해야 되는데 중성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 원소는 붕괴해서 다른 원소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일정해요. 붕괴되는 시간이. 동위원소,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번호는 같지만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틀린 거예요.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라 하더라도 중성자 수가 다르면 물질 성질이 달라져요. 이걸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중성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자 붕괴돼 버려요. 이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모원소, 붕괴하는 원래의 방사성 동위원소. 자원소는 모원소가 붕괴해서 새로 생성된 안정된 원소야. 자, 그래서 모원소가 점차로 이렇게 변하면서 자원소가 돼갑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반으로 감소되는 기간이란 뜻이야.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외부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반감기는 변함이 없어요.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우라늄이 납이되는데 45년 걸려요. 절반으로. 우라늄이 207, 질량수 207이 납이 되는데 7억 년, 칼륨이 아르곤으로 되는데 13억 년 반감기, 루비듐이 스트론튬 되는데 492억 년, 탄소가 질소로 되는데 약 5730년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46억 년 사이, 1천만 년에서 46억 년 사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5만 년에서 46억 년 전까지. 자, 이렇게 반감기가 짧은 놈은요 100년에서 7만 년, 아주 짧은 최근의 시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포함물질, 자, 우라늄 238에는 지르콘, 우라니나이트, 피치블레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칼륨에서 아르곤 되는 건 휘석, 흑음모, 백음모, 정장석, 화산암. 루비듐에서 스트론튬 되는 건 흑음모, 백음모, 정장석, 각성석. 탄소가 질소가 되는 건 뼈, 나무 등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 절대량 측정에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조건. 모원소의 반감기가 시료의 나이와 비교해 적절해야 되고요. 모원소의 반감기가 시료의 나이에 비해 너무 길면 붕괴한 양이 너무 적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너무 짧으면 모래전에 모두 붕괴해서 측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얘가 반감기가 45억 년인데 뭐 1000년 측정하겠다? 너무 적게 줄어들어서 측정하기 힘들고요. 얘로 몇십억 년을 측정한다? 다 붕괴해버립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와 절대연령, 암속도는 광물 안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과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속도는 광물의 절대연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원소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원소. 자, 이게 반감기, 이게 절대연령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n0분의 n, 이게 2분의 1 될 때 걸린 시간,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고치면 n0분의 n, 그 다음에 t 2분의 1 t,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지.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연령 측정. 자, 모원소가 100이 있다가 50이 될 때 이렇게 됐네요. 자, 반감기 한 번입니다. 그러면 모원소 절반이 자원소로 바뀌어요. 다시, 자, 반감기 50에서 25까지 떨어지네요. 절반. 자, 그러면 남아있던 모원소 중에 절반이 또 변한 거예요. 다음, 다시 절반. 남아있던 원소 중에 또 절반이 변했습니다. 또 남아있던 원소 중에 절반. 그럼 반감기 4번이지, 그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알면 반감기 횟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모원소의 양 분의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 n승이면 이게 반감기의 횟수야.
반감기가 그래프로 주어질 때는 방사선 동연소의 양이 50%인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시간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절대연령은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 횟수로 구한다. 자, 모원소가 16분의 1 남았답니다. 그러면 반감기를 몇 번 거쳤는지 살펴보자. 1에서 2분의 1 반감기 1번, 4분의 1 반감기 2번, 4분의 1의 절반 8분의 1 반감기 3번,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반감기가 1번, 2번, 3번, 4번 된 거야. 그러면 자, 반감기가 만일 1억이다. 그러면 이 지층은 반감기를 4번 거쳤으니까 4학년 전 지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빠르게 할 거면요. 얘를 갖다가 2의 4승 형태를 바꿔. 그럼 반감기 4번 거쳤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층의 나이, 방사성 동연소를 이용하고요. 반감기의 길이에 따른 이용, 반감기가 긴 동연소 이용은 지구 탄생 시기나 공룡의 멸종 시기 등 먼 과거에 지질학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알아내고요.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동연소는 가까운 지질시대, 연령 측정하고요. 고고학, 지구 환경 변화 등을 확인한다. 요거 확인 안 했네요. 상대연령과 절대연령, 상대연령 결정, 지삭의 법칙이나 지층의 대비를 이용해서 생성 순서를 결정하고요. 절대연령 결정, 방사성 동연소의 반감기와 반감기와 경과된 횟수를 이용해서 연령을 결정한다. 자, 암석의 절대연령, 암석에 따라 절대연령으로 알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진다. 화성암은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 그러니까 마그마가 형성됐다가 식어서 광물이 됐을 때의 시기를 나타낸다는 뜻이야. 변성암은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나타내고요. 퇴적암은 퇴적암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퇴적물의 근원암의 생성 시기를 나타내므로 쇠설설 퇴적암은 절대연령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라는 암석이 있었는데 얘가 부서져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퇴적암이 이렇게 쌓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생성 시기는, 퇴적된 시기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근원암의 나이만 알 수 있는 거야. 이 근원암이 여기 있는 거니까 얘의 나이를 아는 거지 퇴적된 시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방사성 탄소 이용.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탄소는 대부분 자, 질량수 12로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는 방사성 원소인 질량수 14인 놈으로 존재해요. 그럼 탄소가 원래 6, 12야. 그러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돼서 1대1일 때 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원소는 양성자가 6개인데 질량수가 14니까 중성자가 8개인 거야. 중성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얘 C6, 14 얘는요 굉장히 불안정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요. 대기 중에 탄소 비율, 대기 중에 C14는 다시 붕괴하여 질소로 되고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자 탄소 질량수 12와 질량수 14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체 내 탄소 비율은 광합성과 호흡으로 대기에서의 비율과 같지만 죽은 생물체에서는 탄소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생물체 속에 질량수 12인 탄소는 붕괴하지 않지만 질량수 14인 탄소는 질소로 붕괴하므로 자, 질량수 12인 탄소와 14인 탄소의 비율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 중의 탄소 질량수 12인 것과 방사성 동위원소 질량수 14인 비율이 죽은 생물체 내에서 12와 14의 비율을 비교하면 그 생물이 죽은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을 알 수가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연령 측정.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의 단면 모습이고 나는 이 지층 중 암맥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X의 붕괴 곡선이야. 암맥 A와 B의 방사성 동위원소 X가 25%, 50% 남았대. 자, 그러면 암맥 A에는 4분의 1 남은 거고 암맥 B에는 2분의 1 남은 거야. 자, 그럼 반감기를 보면요. 반감기가 100만 년, 그러면 200에 100만 년이죠? 그거 잘 봐야 됩니다. 100만 년, 1000만 년, 억. 그러니까 2억 년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됐으니까 반감기 한번 2억 년 전 지층이고요.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반감기 2번. 그러면 4억 년 전 지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자, 얘가 쌓이고 1번 지층 쌓이고 2번 지층 쌓이고 3번 지층 쌓이고 4번 지층 쌓인 다음에 습곡이 일어났고 암맥이 들어왔네요. 얘가 4학년이니까 얘는 4학년 이전 지층이야. 그 다음에 부정합이 만들어졌고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쌓인 다음에 암맥 B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2억 년 전 지층이니까 얘는 2억에서 4억 년 전 지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부정합 만들어졌고요. 10번, 11번, 12번, 13번 만들어지고 침식을 받았네요. 자, 가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 순서, 지층 누중의 법칙, 관유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는 퇴적 일어났죠? 그 다음에 습곡 일어났네요. 습곡. 그 다음에 A 관입됐죠? 관입. 그 다음에 부정합 만들어졌네요. 부정합. 그 다음 다시 퇴적됐죠? 5, 6, 7, 8, 9, 10. 5, 6, 7, 8, 9 퇴적. 암맥 B 관입됐고요. 다시 부정합 나타났죠? 그 다음에 다시 퇴적됐네요. 나에서 방사선 동위원수 X의 반감기, 모온수가 처음에 2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반감기 2억 년. 자, 암맥 A와 B가 관입한 시기. 자, 암맥 A에 방사선 동위원수가 25% 남았으니까 반감기 2번, 4억 년 전 지층. 암맥 B에 방사선 동위원수가 50% 남았으니까 반감기 1번, 2억 년 전 지층. 그래서 자, 1, 2, 3, 4 지층은 차례로 퇴적되고 4억 년 전에 암맥 A가 관입되고 부정합이 형성되고 여기 5, 6, 7, 8, 9 차례 퇴적. 그 다음 암맥 B 관입, 이거 관입됐지. 그 다음에 부정합 형성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층 퇴적. 그래서 5에서 9의 절대 연령은 4억에서 2억 년 사이다.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할 때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모온수와 자온수의 비율과 반감기만 주고 절대 연령 계산은 문제도 나옵니다. 두 가지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곡선을 해서 자, 2분의 1로 줄어든 거 반감기 T 됐지? 자, 이것도 반감기 T 50%일 때 현재 암석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수가 1mg이고 이 원소가 붕괴되어 생성된 원소가 7mg을 하자. 그러면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해보자. 모온소와 자원소를 구분해야 됩니다. 줄어드는 방사선 동위원수가 모온소고 늘어나는 게 자원소예요. 모온소, 방사선 동위원수의 처음량과 남은 양을 찾는다. 모온소의 처음량은 모온소의 남은 양과 자원소의 양을 합친 거야. 그러니까 1과 7이니까 처음량은 8이었다는 뜻이지. 자, 모온소의 남은 양은 1이다. 자, 모온소의 처음량에 대한 남은 양의 비율을 구합니다. 그러면 처음량이 8이었는데 현재 1만큼 남았으니까 8분의 1. 그러면 2의 3승분의 1이니까 반감기 3번 거쳤다.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곡선의 세로축에서 비율을 찾은 후 가로축에 시간이 있는다. 이때 시간이 구하고자 하는 암석의 절대 연령이다. 3t 반감기 3번. 만약 반감기가 1억 년이면 절대 연령은 3억 년이다. 어느 암석에 들어있던 방사성 동위원소 4g이 붕괴돼서 새로운 소 3g 만들어졌다. 그러면 4g이 있었는데 남은 모온소가 1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반감기 2번이다. 모온소가 남은 양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반감기 1번. 4분의 1이다. 2의 2승분의 1이니까 반감기 2번. 8분의 1이다. 2의 3승분의 1이니까 반감기 3번. 16분의 1이다. 그러면 2의 4승분의 1이니까 반감기 4번. 이렇게 확인합니다.